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혼돈의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부분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이제 금리 결정 시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사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 가운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적인 측면이 좀 많이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미 증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변화 곡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더 많이 또 변화폭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박스권 구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로 박스권 구간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샀던 시점 대비보다 더 밑에 있는 구간대에 사 모았던 게 훨씬 더 낫겠죠. 오히려 이런 구간대나 이런 구간대나 나왔을 때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횡보가 많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1월달 정도 때 이제 대부분 방향성이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월달에 이제 싫든 좋든 간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MSCI 부분이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게 유동성을 또 해결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간 정도만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도 이제 유동성 완화되는 기대하는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19년도 때 이제 RMP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이클 버리가 위기마다 패드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가 돼서 증시도 좋았고 자산 시장이 대부분 좋았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준은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이제 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이거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채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정부 부채 조달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많이 교차하는 형태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절묘한 그런 줄다리기를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은 또 변화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에 따른 수혜를 완벽한 수혜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세모 정도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 세모냐면 말 그대로 돈이 많이 풀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 커버리지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26년도가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또 좋을 것이냐, 아니면 또 증시가 생각보다 이제 불타오를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답이 나오게 되죠. 세모짜리 시장에서 누가 너무 세게 달려나간다 라고 하면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우리 것만 날아가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면 금이 생각보다 횡보를 보여주던지 조금 올라가는 가속도가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지던지 그런 모양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 증시가 생각보다는 연평균 성장률 추이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빅테크 세븐 형태가 이제 30% 중후반대에 일단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러셀 1000, 2000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가뜩이나 유동성이 적은데 그 유동성이 또 많이 적어지는
개연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도 생각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기준금리 인상 유력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의 이제 부분을 보게 되면 MSTR이 이제 금융요금이 의외로 이번에 지분 확대를 좀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게 스트래티지가 올해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31조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6년도에는 31조 원 이상만큼 더 매입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회의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나스닥 CEO로 부임하셨던 분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이쪽 이제 혁신기구위원장 쪽에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26년도는 IPO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은 알트 애들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규모가 큰 애들이 대부분 상장이 이제 대기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가뜩이나 유동성이 없는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 돈이 어디로 많이 쏠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는 별로 이제 ETF 때까지 안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유동성이 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멀리하고 좀 되는 애들 위주로만 편성을 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내비쳤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반만 소강 상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머니 후구들이 모두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인내심의 한계에 당해가지고 패닉셀이 강해지고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수익 실현 규모가 증가를 했던 부분이 좀 이번에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25년도 예측 실패자 명단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플랜B, 김영문, 톰리, 스탠다드 차드, 기요사키, 라우팔, 솔라나, 팀 드레이퍼, 주기영, 해시키 그룹, 번스타인 그리고 저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는 못 맞췄죠. 근데 근사치까지는 맞히겠지만 전 120K를 계속 주장을 많이 하다가 거의 90%가 모든 유튜버 분들이 야 더 간다 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열려서 120K를 주장을 하다가 120에서 145까지 열려놓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45를 주장을 하는 거 아니고 120에서 145까지 범주를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번 형태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이제 기관 정보 기업 ETF 보유했던 비트코인이 전체 비중의 37.2% 정도 차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400만 개 비중이 이제 중에 37.2%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유의미한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MSTR이 그래도 여전히 힘이 별로 붙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성장 섹터에 있는 애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좀 알트 애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점이 좀 아쉽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내 지갑 안에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못해도 5만 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주기마다 이제 1 비트코인씩 매수를 했었을 때 엄청나게 돈이 불어 나갔죠. 물론 이게 이제 가속도가 그 다음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가속도가 조금은 꺾입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제 마의 곡선이라는 거예요. 26년도가. 왜냐면 자 21년도, 22년도, 23년도 추이죠. 그러니까 즉 이 패턴 형태가 보게 되면 올라가는 가속도의 기울기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 26년도가 만약 틀게 되면 이 가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이 상당히 26년도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지루한 장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포지션을 보이고 같은 포지션인데 나보다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그 다음에 뭐 솔라나나 XRP나 이런 애들까지는 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대신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애들이 더 많이 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 때 이렇게 박스권 갇힐 때 여전히 이더리움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싸다. 왜 싸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M2 증가량 추이가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나라 대비해서도 통화 증가량 추이가 다 올랐습니다. 많이 찍어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안 찾아보셔도 한국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코인 시장에 있는 데이터 쪼가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재 부분에 저는 요것도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 부분에 이제 부합하는 애들 위주로 자산이 좀 재편이 되면서 좀 상승이 계속 그래도 되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도 방어가 되는 그런 애들이 될 것 같다. 여기서도 인플레 대비보다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애들은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그래도 오랫동안 잘 지켜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떤 결과값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인생 망했냐 어쨌냐 하면서 이렇게 누적 수익률도 이런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값이 나올까요? 내가 투자만 했던 돈만 이제 들어갔는데 비례하게 공부에 있는 양도 증가 추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만큼 상승률 추이만큼 공부를 비례하면서 승수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알트코인은 그 승수 이상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경향성이 꽤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제 12월 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1월 달 포지션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새해가 밝았으니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